이 단원에서는 문자의 발명과 발전을 식량 생산의 시작과 인간의 메모리 과부하, 문자 고갈의 순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75억 인구가 되는 지구에서 우리는 상상의 질서에 의해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상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무엇일까요? 처음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지구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선택한 생계유지 방법은 수렵채집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지 않게 과일을 따먹고 화재가 있었던 숲의 동물 사체를 먹거나 다른 동물이 먹고 남긴 사체의 골수를 빼먹는 등 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대략 1만 년 전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식물종의 삶을 조작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잡초를 뽑았고, 이렇게 하면 수렵채집하던 시절보다 더 많은 과일과 곡물 그리고 고기를 얻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굶뜬 수렵채집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1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온난화 시기가 도래하며 비가 많이 내리고 이는 중동의 밀을 비롯한 곡물에 이상적인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밀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곡류를 야영지로 가져오는 동안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게 되며 그 주변에 밀밭을 만들게 되었고 사람들은 차츰 방랑하는 생활을 멈추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만 정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그 기간이 길어졌고 이 정착촌의 증거는 중동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활하는 두 번째 방식인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으로 많은 사람 정착했습니다. 식량 공급은 인구가 늘어나게 된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바다는 추가적인 일손이 더욱 필요했고 늘어나는 인구수를 먹여 살릴 식량은 더욱 필요해지고 이를 위해 경작지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로 퀘베클리 테페에서 30km 떨어진 카라사다그 지역을 보면 어쩌면 정착촌 즉 인류의 마을 개념을 설명해주는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퀘베클리 문화적 중심지는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농업혁명으로 인한 늘어난 인구수와 관리 대상의 증가에 따른 인간 뇌의 과부하로 문자고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밀과 같은 작물 이외에 또 다른 식량의 대상 가축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였습니다. 농경지에서 가축은 2차적인 즉 부수적 활동이었지만 식량으로서 1차적 활동으로 생활한 목축민 부족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냥을 그 다음으로 어린 동물과 암컷을 늑대와 같은 경쟁자로부터 보호하고 다소 야만적인 관행으로 순종적인 개체를 만들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성공적인 가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밀과 더불어 양, 닭, 돼지, 소는 유전자를 남기는 목적에서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밀 경작으로 인하여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작업에 묵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촌락의 구성원이 되어 있기만 해도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바보를 위한 생태적 환경을 만들었고 동물에 대한 야만적인 관습에 대하여는 여러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인간은 밀 재배를 성공적인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촌락은 그 크기가 커져 여러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국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상상의 질서라는 개념도 맞는 설명이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잉여 작물의 저장 기록, 대부분 등의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데 인간의 뇌에는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문자가 없었다면 메소포타미아의 농부들은 따로 장부에 적어두지 않는 이상 그 대금을 회수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함무라비의 법전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마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신비한 마법의 정체는 인간의 언어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이것은 상상의 질서의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덕에 사회는 구성원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스스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며 더 많은 부와 더 나은 안전을 얻을 수 있도록 영토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야생벌과 다르게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기 유전자를 전하거나 말하는 것으로만 사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보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첫째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제국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죽으면 뇌 또한 같이 죽습니다. 뇌에 축적된 모든 정보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인간의 뇌는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을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적응해왔습니다. 고대 수렵 채집인은 살아남으려면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의 행태, 행동 패턴을 기억해야만 했지만 농업혁명 이후 유달리 복잡한 사회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수렵 채집인은 많은 양의 수학적 자료를 다뤄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데이터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세금 걷기, 수입과 재산, 지불된 급여, 체납액 등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 없이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를 처음 발명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살던 고대 수메르인이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전 수메르의 천재들이 뇌 바깥의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쓰기는 숫자에 한정되었습니다. 불완전한 문자 체계는 무엇이든 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3000년부터 2500년 사이 드디어 수메르인들은 단조로운 수학 데이터 이외의 것을 쓰고 싶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쇠기문자라고 하는 완전한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중미, 이집트에서도 완전한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문자 체계가 등장하면 그에 대한 기술들이 필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초기에 수메르인들이 인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점토에 이를 기록했지만 빗물에 점토판이 무너지기도 하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재인출하는 것도 꽤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중국이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수많은 필경사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읽기와 쓰기 이외의 사전, 서식 달력과 표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정보를 가공하는 법은 관료제에서 필수로 쓰이게 되었고, 인간이 세계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해주었습니다. 5000년 전 수메르인들이 만들어낸 숫자라는 것은 현재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하나의 언어가 되었고, 우리를 0과 1의 세계에 머무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 자연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의 식량을 마련할 새로운 방법을 인간은 찾고자 하였습니다. 16,000년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중동의 티그리스 강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수천 킬로미터 흘러가는 물길을 냈고,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비옥한 초승달로 알려진 거대한 융기를 형성했습니다. 기후가 점점 온화해지면서 수렵과 채집을 하던 인간들은 자연을 이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그 후로 5000년에 이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저마다의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또한 농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문자 숫자와 문자의 저장 출력, 그리고 더욱더 복잡해진 사회는 식량을 생산을 시작하면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